안녕하세요. 미치여성병원 홍달수 원장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전에 녹화된 내용으로 강의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연자는 2017년에 이소티틴을 포함한 레티노이드 계열 약물의 임신 중 노출과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2018년에는 이소티틴에 대한 임신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 및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전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하고요. 이소테틴에 대한 임신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도입된 유해성 관리 계획을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과 함께 이소테틴에 대한 국내외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요. 임신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국내에 도입된 유해성 관리 계획의 도입 배경과 유해성 관리 계획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및 요약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 계열의 약물을 레티노이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타민 A 및 그 유도체들이 여러가지 피부 질환의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면서 1세대인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2세대로 에트레티네이트, 아세트레티네이형, 3세대 레티노이드까지 개발되어 약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티노이드 중에서 이소트레티노인은 1982년에 중증의 낭토성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FDA가 승인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 효과가 워낙 탁월해서 중증뿐만이 아니라 경증의 여드름 및 다양한 피부 질환의 치료에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소트레틴은 탁월한 치료 효과에 반해서 구순 및 비강 건조 같은 건조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가벼운 부작용부터 우울증 및 자살 충동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발기부전의 부작용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소트레틴의 임신부 노출에 의한 태아의 영향은 다른 기형 유발 물질과 마찬가지로 노출 시기가 중요하며, 특히 배아기 노출 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광기가 최대 50시간으로 길기 때문에 이소트레틴과 그 대사 물질이 완전히 체외로 배출되는 데는 1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sak상 전기에 노출되어도 기형 발생에 민감한 배아기까지 이소트레틴 및 그 대사 물질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소트레티노인에 의한 태아기형의 발생 기전은 배아기 초기 뉴럴 크러스트 셀의 마이그레이션 이니비션과 직접적인 사이토톡시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럴 크러스트 셀은 뉴럴 폴드 위쪽에 위치한 신경 외배업 세포로 뉴럴 튜브가 형성되는 시기에 떨어져 나와 그 아래층인 중배엽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장기로 분화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소트레티노인은 뉴럴 크레스트 셀의 마이그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뉴럴 크레스트 셀에서 분화되는 다양한 장기에 기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뉴럴 크레스트 셀은 손상이 잘 되는 세포군으로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 슈퍼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나 카탈레이즈 엔자임이 부족해서 알코올이나 레티노이드들에 의해서 쉽게 사멸되어 다양한 기형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출 임신 부위 30에서 35%에서는 두개항면부,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및 흉선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천성 기형이 발생하고 50%에서는 인지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출 임신 부위 20에서 40%는 자연 유산이 되는데, 특히 노출된 임신 부위 50%가 인공 유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소트레티노인의 가임기 여성에서의 과도한 노출인데요.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16년 후반기 6개월간에 이소트레티노인 처방 건수는 19만 8천 건, 연간 약 40만 건이 처방되었고요. 이러한 무분별한 처방에 의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가 개소한 2010년 이후 10년간
임신 중 이소트리티노인의 노출에 의한 상담 건수는 1000건이 넘었고요. 실제로 노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가임기 여성의 이소트리티노인 노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의 약물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임신부 22,374레의 약물 정보를 이용해서 이소트리티노인 노출 임신부의 임상적 특징, 출산합 암명당 노출 건수, 노출 시기와 임신 중전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도별 출산합 암명당 이소트리티노인 노출 건수는 약 3건으로 많은 가임기 여성이 임신과 함께 이소트리티노인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소트리티노인 노출 시기와 임신 중전율을 보시면 노출된 임신부의 80%는 약물 사용 설명서에서 피임을 권고하고 있는 약물 중단 후 30일 이내 또는 임신 중에 노출되었고, 임신 기간 중 노출된 경우의 약 50%에서 임신 중절을 선택하였습니다. 임신 중에 이소트리티노인에 노출된 임신부에서 지속적인 기형 발생이 보고되면서 임신 중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소트리티노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트리티노인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가장 먼저 시행되고 가장 엄격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최근까지도 연간 한 140~50만 건의 이소트리티노인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소트리티노인에 의한 기형 발생이 보고되면서 FDA 공고에 의해 제조사인 로슈는 1988년부터 자발적 등록에 의한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나 임신부 노출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형에 대한 경고문을 담아 약 포장지에 붙인 후 환자에게 교부하고 임신 테스트를 통한 음성 확인, 또 모든 가임기 여성에서 이소트리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담은 스마트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등록에 의존해서 이 또한 실패하였고요. 스마트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2006년부터 법적 강제성을 가진 의무 보고 프로그램인 아이플레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이플레지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소트리티노인은 아이플레지 프로그램에서 등록된 의료인만이 처방이 가능하고 등록된 약사 및 약국에 의해서만 약의 조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피임 방법 등록 및 적용을 해야 하고 2개월 연속 의사에 의한 임신검사 및 음성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임신검사 음성 후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환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컴프리hen션 테스트 통과 후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이소트리티노인은 아이플레지 프로그램의 등록 및 승인된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두 번째 임신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방전을 통해 이소트리티노인을 구입해야 합니다. 처방은 30일을 넘길 수 없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30일 처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면담 및 임신 반응 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에 재처방을 받게 됩니다. 약을 복용하는 남성들도 여성과 약을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외국의 이러한 정책에 반해서 최근까지도 국내에는 이소트리티노인의 임신부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없었고요. 다만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고 사용상의 경고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즉 이소트리티노인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 즉 이소트리티노인은 가장 잘 알려진 기형 유발 약물이라는 점, 또 국내에서 가임 여성에 대한 조제 건수는 연간
약 40만 건이고 임신부의 노출은 출산아 만명당 3건으로 많은 가임 여성이 임신과 함께 이소트레티노인에 노출되고 있으며 임신 중 노출된 여성의 약 50%가 임신 중절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 임신 중 노출 시 인공유산 및 기형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임신 중 노출을 피하기 위한 가임 여성에 대한 약물의 처방 및 구입에 규제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들 때문에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들이 대두되었고요. 이는 위해성 관리 계획의 도입 배경이 되었습니다. 임신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2018년 4월에 이소트리티노인 및 기형 유발 약물에 대한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간담회가 성사되었고요. 정치권과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직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서 이소트레틴 제제의 기형 유발 위험성 경고 및 약물의 안전 사용을 당부하면서 해당 제제를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제한된 의약사만 처방 및 조제토록 하고 임신검사 및 피임에 동의한 환자만 사용토록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또한 그동안 기형 유발 약물에 대한 식약처의 대처에 대해 질타하면서 임신 예방 프로그램의 도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에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인 이소트레티노인, 알리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 등과 발프로익 애시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신약이나 희귀약품,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위해성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 신청인이 위해성 관리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이나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크게 4개 항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이번에 위해성 관리 계획에 포함된 이소트리티노인 등은 4번째 위해성 완화 조치에 해당된 약물들인데요. 제약회사는 약물 부작용 감시와 함께 의사, 약사 및 환자 교육 등에 필요한 설명서 및 설명 자료 등의 안전사용 보장 조치를 제공해야 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방 및 조제 제한, 임신 반응 검사 등의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이소트레틴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데요. 우선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의사 및 약사만 처방 조제토록 하고 처방을 희망하는 가임 여성 환자는 기형 유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신 여부 확인 및 피임 등의 안전 조치에 동의해야 하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의사 및 약사의 처방 및 조제 시에도 임신 여부 확인 결과 및 피임 대책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치료 개시 전 및 매 처방 시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개시 1개월 전, 치료 중 및 치료 후 1개월 내에 임신이 된 경우 환자 또는 이를 알게 된 의사 및 약사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노출 보고를 해야 하고요.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 환자 또는 의사는 즉시 회사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토록 하는 기형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해성 관리 계획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요. 위반 시에는 행정처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소트레티닌에 대한 임신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도입된 유해성 관리 계획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에서 이소트레티논에 노출되어 상담받은 건수의 연도별 분포를 보시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시행이 예고된 2018년에는 상담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시행된 1919년에는 다시 상담 건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처방된 이소트레티논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의 약물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8,394명의 임신부 중에서 위해성 관리 계획의 시행 전후에 이소트레티논에 노출되어 상담받은 사례는 120예로 이 중 친구와 인터넷을 통해 약물을 취득한 2케이스를 제외한 118예의 약물 상담 정보를 이용해서 노출된 임신부의 임상적 특징 및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준수사항으로는 의료인에 의한 약물의 기형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약물의 기형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환자의 정보 확인 및 서명, 효과적인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처방받기 전 임신 테스트 여부, 처방 후 7일 내에 약물을 구입하는 등의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의 시행 전후에 이소트레틴에 노출되어 상담받은 118예에서 위해성 관리 계획 시행 전과 후의 상담 구간의 임상적 특징, 즉 나이, 결혼 유무, 임신력 및 출산력, 유산 병력, 생존나 출산 유무, 임신 유무, 알코올 및 흡연 등의 유해 물질 노출 유무, 처방 의사의 종별, 노출 용량 등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처방 일수는 위해성 관리 계획 시행 후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한 연구기간 중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의 전체 약물 상담군에서 매달 이소트레틴이 노출되어 상담받은 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43%였으며 연구기간 동안 이러한 비율 분포의 경향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소트레틴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의 도입 전후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한 약물의 기형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및 제공 주체, 약물의 기형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환자의 정보 확인 및 서명 유무, 또 효과적인 피임 방법과 피임 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및 두 가지 효과적인 피임의 시행 유무, 처방받기 전 임신 테스트 여부, 처방 후 7일 이내에 약물 구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위해성 관리 계획의 도입 전후에 준수사항 이행 정도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의 도입 전후에 준수사항 이행 정도는 모든 평가사항에서 기대에 못 미쳤으며 특히 효과적인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처방받기 전 임신 테스트 여부, 처방 후 7일 이내에 약물 구입 여부는 여전히 50% 이하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요약입니다. 이소트레티논은 가장 잘 알려진 기형 유발 약물 중 하나로 시판된 약물 중 가장 악명 높았던 팔리도마이드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지만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흔히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2019년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소트레티논의 복용 중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로 이소트레티논을 위해성 관리 계획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소트레티논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이 도입된 후 이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기적인 코트 연구에서 시행 초기에 이소트레티논의 처방 일수는 의미 있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기간 동안에 규제장치 이행 정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임신 중 이소트레티논의 노출 비율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소트레티논에 노출되는 임신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에 있는 의사, 약사 및 환자,
그리고 제약회사와 규제정보기관의 상호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유해성 관리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